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곡선 운동을 극좌표계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계에서의 위치 및 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NT 좌표계와 이제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건데, 이제 극좌표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극좌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물체의 위치가 이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각도 시타와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r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이 만일에 물체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을 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r, 시타로 이제 표현을 하는 좌표계를 우리가 그 극좌표계라고 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벡터를 도입을 해서, 이제 극좌표계에 있어서의 그 단위 벡터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이제 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r 방향에 이러한 ur이 있게 되게 되고, 이때 r 방향은 이제 원점으로부터 물체의 위치까지의 이제 거리 벡터의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방향의 플러스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플러스이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시타 방향은 이 r 방향의 이제 직각인 방향으로 우리가 시타 방향을 정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타 방향의 플러스 방향은 이제 이쪽이 그 r 방향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시타 방향의 플러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위치는 이제 r 방향의 그 단위 벡터가 이제 그 위치의 방향을 나타내고, 이제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물체까지 위치의 그 이 길이 값이 이제 그 길이 값이 이제 이 위치 벡터의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극좌표계를 이제 r 시타 좌표계라고도 하는데, 이제 극좌표계도 우리가 NT 좌표계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각각의 이제 물체의 위치별로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는 항상 이러한 우리가 물체가 그 운동하는 경로에 이제 접하는 방향으로 이제 속도가 나오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접하는 방향으로 속도가 나오지만, 이 속도 벡터를 분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속도 벡터를 이제 시타 방향과 r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속도 벡터도 그 속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그 극좌표계에서의 위치는 r이라고 우리가 그 정의를 했으므로, 이제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r 다시 되게 될 것이고, 다시 r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r 곱하기 ur이었기 때문에, 곱의 미분에 의해서 우리가 nt좌표계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u.r을 이제 그 이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바로 미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기하학적 형상에서 이제 유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점에서의 그 ur의 방향과 u시타 방향이 있을 것이고, 이때 어떤 그 이제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이제 위치가 이동을 해서 만일에 이 점에 있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의 그 방향, 그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u-r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벡터 합에 의해서 ur 플러스
델타 UR이 U 프라임 R이 되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델타 UR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지금 그림상으로는 직선으로 보이지만, 이제 어차피 그 U 프라임 R과 UR은 단위 벡터이므로 크기는 같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도 이제 호의 길이로 간주를 하고, 따라서 이제 델타 UR은 이제 이 방향이 이제 U 시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크기는 이제 UR 델타 시타에서 UR이 결국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 시타만 갖게 됨을 알 수 있고, 다시 이 수식을 우리가 델타 t가 이제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결국 델타 시타는 d 시타가 되게 되고, 델타 r도 이제 dr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결국 양변을 다시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이쪽 부분을 그 미분을 하면 u.r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d 시타 dt는 이제 시타 다시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미분한 것은 이제 시타 u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그 이 책에서는 그냥 V는 VR 방향의 속도 플러스 이제 시타 방향의 속도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결국 다시 이제 VR은 이제 R-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제 V 시타는 이제 R 곱하기 UR-에서 이제 UR- 이제 시타 U 시타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 적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V는 R.UR 플러스 이제 R 시타 U 시타라고 그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체 속도의 크기는 이제 UR 방향의 성분을 제곱하고 U 시타 방향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속도는 이제 이러한 운동 경로에 이제 접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다시 이러한 시타 방향과 R 방향으로 분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가속도에서는 이제 이러한 R 방향의 가속도와 시타 방향의 가속도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토탈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이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 속도와는 다르게 이제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이제 각각의 이러한 R 방향과 시타 방향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V는 이제 R.UR 플러스 R 시타 U 시타에서 다시 이제 가속도라는 것은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우리가 다시 미분을 하면, 일단 이 앞에 것을 다시 곱에 미분을 하고 더하기 이제 이 뒷부분을 곱에 미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5개의 그 항으로 그 미분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게 되고, 이제 이 두 번째 항은 R 시타, U 시타의 3개의 항이 곱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3개이므로 3개의 미분한 값으로 이제 나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UR-은 앞서 그 산출을 한 값을 대입을 하면 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U 시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기하학적인 형상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시타 방향의 그 단위 벡터의 그 관계식을 한번 보면, 이제 물체가 만일에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그 R 방향과 다르게 이제 시타 방향은 이제 원래는 이쪽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수록 이제 각도가 이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U 프라임 시타는 그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나오게 되게 되고, 따라서 결국 U 프라임 시타는 U 시타 플러스 델타 U 시타가 되게 되고, 이제 이 U 델타 U 시타의 U 시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와 동일하게 델타 U 시타는 그 일단 이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에 의해서 델타 시타 UR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UR의 방향은 우리가 이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시타 같은 경우는 델타 U 시타가 반대로 가고 있으므로 이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무한소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du 시타는 마이너스 d 세타 ur에서 이제 양변을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혹은 이제 이 극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그냥 우리가 무한소 개념으로 이제 무한소 개념을 적용을 해서도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결과값은 그 u 시타 닷은 이제 마이너스 시타 닷 ur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을 다시 이 부분에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ur에 대한 것만 묶고 u 시타에 대한 것만 다시 묶어서 우리가 그 식을 유도를 해보면 결국 가속도 벡터 a는 이제 r2 닷 마이너스 r 시타 닷 제곱 ur 플러스 r 시타 2 닷 플러스 2 곱하기 r 닷 시타 닷 u 시타로 이제 가속도 벡터가 정해지게 됨을 알 수 있고, 일단 이제 극좌표계에서는 조금 이제 수식이 복잡하게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유도를 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시간이 급한 시험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만일에 기억이 안 나면 일단 속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것이고, 속도에서부터 이제 유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각각의 R 방향, 시타 방향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NT 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의 이러한 수식들이 이제 막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A시타 방향의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어차피 이 식을 미분해서 전개를 하면 이제 동일하게 되게 되는데, 이 수식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도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러한 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실린더리컬 그 좌표계를 통해서 이제 유체의 그 거동을 표현하는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더 보게 되는 그 형태의 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반경이 아니라 이제 R 방향의 가속도 벡터를, 이제 가속도 벡터가 아니라 가속도 성분을 다음과 같이 그 유도를 하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특히 원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R이 이제 일정하게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속도 방향에 이제 R 방향의 그
성분은 이제 R-였는데 결국 R이 상수이므로 이 부분은 0이 되게 되고, 이제 V시타는 이제 R 시타 다시 되게 되고, 또한 이제 AR도 우리가 이제 AR은 2 R2 닷 마이너스 R 시타 닷 제곱인데, 이제 R2 닷이 결국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뒷부분만 그 남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타 방향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R 다시 있는 부분은 이제 0으로 소거가 되게 되므로 이제 앞부분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 공식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NT 좌표계로 원운동을 표현한 식인데, 이제 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 그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하게 나오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시타 방향의 그 속도가 결국은 우리가 NT 좌표계에서 이제 속도 방향이 속도값과 동일하게 나옴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N 방향의 값이 이제 우리가 그 극좌표계에서는 이제 AR 방향과 이제 값은 동일한데, 이제 AR 방향은 우리가 이쪽을 AR 방향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AR 방향인데, 이제 값은 이제 원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부호만 다르고, 이쪽 그 접선 방향도 우리가 이 시타 방향의 가속도와 이제 같은 값으로 나오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좌표별로 우리가 값들을 비교를 해봄으로써 결국 원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시타 방향이 이제 접선 방향이 됨을 알 수 있고, 결국 R 방향이 이제 이러한 그 노멀한 방향으로 그 노멀한 방향의 가속도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고, 단지 이제 방향은 서로 축의 그 플러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선 속도만 이제 남게 됨을 두 개의 그 좌표계에 대한 수식으로도 이제 공식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슬롭 암이 이제 이러한 시타 방향으로 다음에 식으로 이제 0.2t 플러스 0.02t 세제곱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t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문자에 대한 단위는 시타의 단위는 라디안, 그리고 t의 단위는 우리가 초를 나타내는 세크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고 동시에 이제 이러한 파워 스크류의 이 슬라이더 B가 이제 점 O점으로부터 이 A 방향 쪽으로 이제 R 이꼬르 0.2 플러스 0.04t 제곱으로 슬라이더가 이동을 할 때 그 t 이꼬르 3초에서의 이제 슬라이더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시타와 이제 R이 그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그 함수에 대한 우리가 그 한 번 미분한 값, 두 번 미분한 값 등을 이제 먼저 구해보면, 우리가 R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이제 R을 한 번 미분하면 0.08t, 두 번 미분한 값은 0.08, 시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얻으면 되고, 이제 t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한 것을 우리가 R3, 그 시타 3이라고 했을 때, 먼저 위치는 이제 3을 대입을 하면
3초 일대의 이 슬라이더의 원점으로부터의 이제 R 방향으로의 위치는 0.56m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때의 R 방향의 속도는 이제 0.24m/s, 그리고 가속도는 이제 0.08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타 방향의 그 각 변이는 3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14 라디안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도로 환산을 하면 이제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이제 65.3도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값을 아니라 이제 이 미분한 값은 이제 0.74 라디안 퍼 세크로 이제 각 속도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각 가속도는 이제 3을 대입을 해보면 0.36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벡터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제 t 이꼬르 3초일 때에 이제 이 슬라이더의 위치를 우리가 B라고 하면, B점에서의 이 R 방향의 그 속도는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시타 방향의 속도도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결국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제 합한 것이 이제 B점에서의 물체의 속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여기서 계산되어진 부분이 이제 5점으로부터 이제 R까지 이 길이 값이 0.56m이고, 이 현재 이제 이 수평 축으로부터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도 값이 65.3도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B점의 위치는 이제 R과 C타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슬라이드의 속도는 먼저 R 방향의 속도는 이제 R 다시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VR은 R-은 0.08t에서 3을 곱해주면 이제 0.24m/s가 산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V시타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이제 R 곱하기 시타 다시였으므로, 따라서 이제 R은 0.56이고 시타 닷은 이제 0.74 라디안 퍼 세크를 다음과 같이 곱해주면 시타 방향의 속도 성분은 0.414m/s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두 개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B점에서의 이제 속도 크기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0.479m/s가 이제 B점에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구해보면, 먼저 이제 R 방향의 가속도 AR은 이제 R2닷 마이너스 R 시타닷 제곱이었기 때문에 먼저 R2닷은 0.08이었고, R은 0.56 곱하기 이제 시타닷이 0.74였는데 이제 0.74를 제곱을 해서 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0.27m/s 제곱이 되게 되고, 시타 방향의 가속도는 이제 R 시타 2닷 플러스 2 곱하기 R 닷 시타 닷이었으므로, 이 값을 이제 우리가 계산한 값을 모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0.57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크기는 이제 각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0.0601m/s 제곱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R 방향의 가속도는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이제 마이너스 0.27m/s 제곱이 이제 이 5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주어졌고, 시타 방향은 이제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전체 토탈 가속도의 이제 방향과 크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벡터를 이 두 벡터의 합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에 대한 부호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R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O점으로부터 항상 B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O점에서 B점으로 향하는 방향이 이제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타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도의 방향인데, 이제 이렇게 각도가 이제 수평선으로부터 이렇게 회전을 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에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에 그 화살표 방향이 이제 시타 방향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1사분면에서만 이제 이 B점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시타 방향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왼쪽 방향을 향하는 쪽이 이제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R 방향의 플러스 방향은 항상 O점으로부터 물체의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